여러분이 강아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부족해서 강아지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건강의 핵심인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는 댕고TV입니다. 대부분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먹는 기름진 음식, 마늘, 양파, 초콜릿 이런 것들요. 그런데 강아지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주요 원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급여하는 사료나 음식일 수 있다는 점 아셨나요? 방금 전 설명했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말고요. 제가 그래서 강아지 건강과 음식 관련된 책, 해외 영상들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건강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인 플래닛 퍼즈의 설립자 로드니 하비브는 포에버 도그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강아지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은 바로 평소 먹는 음식과 식습관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강아지들이 앓고 있는 췌장염, 장염, 위염, 피부병 등 다양한 질환들이 사실은 매일같이 먹는 사료와 음식,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사료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췌장에 부담을 주며 체내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도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라면, 과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잖아요. 강아지의 사료의 경우 탄수화물 비중이 30%를 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로 간주되고 40에서 50% 이상이면 염증이나 췌장 부담, 비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료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 비중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가지고 계신 사료와 계산기 준비해 보세요. 제가 간단히 탄수화물 비중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건식사료 기준이고 습식사료 계산법은 본문 내용에 게시해 둘게요. 먼저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조섬유, 조해분 등 성분표에 적힌 항목들의 숫자를 모두 더한 후 100에서 극값을 빼면 탄수화물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단백질이 26, 조지방이 14, 수분이 10, 조섬유가 4, 조해분이 7이라면 이들을 더한 값은 61이고 이것을 100에서 빼면 최종적으로 39%가 나옵니다. 이 경우 탄수화물 비중이 30%를 초과하므로 위험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결과값이 40에서 50%를 넘는다면 과잉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염증이나 비만, 췌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말하는 좋은 사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는 탄수화물 비중은 2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단백질은 30% 이상, 지방은 10에서 15% 수준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강조하였어요. 또한 단백질은 되도록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산화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잉 탄수화물과 산화된 지방이 함께 작용하면 만성염증, 췌장 손상, 세포기능 저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료를 구매할 때마다 영양성분을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분표에서 앞쪽에 치킨, 터키, 비프처럼 고기류가 먼저 적혀 있다면 단백질 중심의 구성일 가능성이 높고 콘, 밀, 쌀, 감자처럼 곡물이나 전분류가 앞에 적혀 있다면 탄수화물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내용은 책뿐만 아니라 로드니 하비브가 출연한 테드 강연에서도 강조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강연에서 그는 강아지들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염증과 노화가 촉진되며 이는 결국 수면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강아지가 자주 아프거나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면 현재 급여 중인 사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포에버 도그 저자 한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다른 전문가들이 있는지 추가로 찾아봤어요. 그 결과 고탄수화물 사료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경고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유튜브 영상 5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반려동물 영양학자, 자연치유 전문가, 기능의학 전문가 등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서 제가 영상의 핵심 내용과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핵심은 강아지는 생리학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동물이며 탄수화물은 생리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강아지의 몸은 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하나뿐이지만 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8가지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탄수화물 위주의 대사를 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이 반려견에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있나? 네, 있었습니다. 미국 사료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반려견 필수 영양소 목록에는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미국 국립연구에서 발간한 자료에서도 탄수화물은 반려견에게 필수 영양소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아지에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혈당과 인슐린의 급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염증과 지방 축적을 초래하여 결국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매 관리를 할 때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제로칼로리 제품들을 찾게 되잖아요. 결국 탄수화물로부터 비롯되는 당이 살을 찌게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당이 없는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는 사람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구조적으로 적다고 하니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정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는 강아지가 심지어 산책수가 적거나 집안에서 오래 있는다면 활동량이 적어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사료뿐만 아니라 평소 주는 간식 역시 탄수화물 중심이라면 간식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강아지의 사료와 음식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100% 정답이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유익한 정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동안 고양이 관련 영상만 올렸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께서 많이 섭섭해 하실까봐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제작 시간이 2배 이상 걸렸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하나하나 번역하고 의미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채널 게시판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건강과 행복이라는 주제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전달한 정보 중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보호자분, 집사분들께 더 나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와 집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전달하는 댕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